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모습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대도시라는 건 수백만 명의 인간을 품고 있고 또 인간의 필요, 욕구, 세태는 계속 변화합니다. 인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도시도 변화를 위해서 꿈틀대게 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부근에 시카고 리버를 끼고 커다란 공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과거에 핑클 스틸 밀이라는 시카고의 유명한 제철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도심지 한가운데 마치 큰 흉터처럼 방치가 되어 왔던 공터지만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많은 사람의 궁금사항입니다. 어제 이 링컨 야즈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애마존의 제2본부 후보지로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어 온 땅인데 개발이 되면 시카고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레이크쇼, 레이크 미시간을 옆에 두고 남과 북을 잇는 도로의 확장 이야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시카고에는 이미 1000피트가 넘는 고층 빌딩 4개가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시카고는 또 한 차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얼굴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의 옛날 제철소의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다운타운을 지나다 보면은 지나칠 수 없는 공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링컨 야즈입니다. 과거에는 핑클 스틸 밀이라고 불리웠던 제철소 자리입니다. 112년 동안 제철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이 땅은 2016년도에 부동산 개발 기업인 스톨링 베이가 1억 달러에 매입을 해서 그동안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플랜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플랜의 요점은 과거 공장지대였고 최근까지 공터였던 이 자리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호텔, 오피스, 콘도, 아파트먼트, 쇼핑, 레스토랑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개발업체인 스톨링 베이는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70에이커 링컨 파크와 먹타운 지역을 우선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시카고 북부 지역에 5,000개의 집에 들어서게 되고 23,000개의 고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고 교통 문제, 도로 문제, 학교, 파크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개발사는 최고 70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조닝 변경을 시카고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시카고시가 애마존의 제2본부 유치를 위해서 제시한 장소인데 우선 시카고 다운타운 옆에 있으니까 모든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곁에 있고 충분한 고급 인력이 있고 공항 가는 길도 좋고 법률, 재정, 회계, 컨설팅 전문 기업들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애마존 측에서도 일단 흥미를 보였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제2본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수많은 고용이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카고로서는 욕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어제 시카고 교통업계와 시에서는 레이크쇼 드라이브의 개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고려되고 있는 계획은 레이크쇼를 넓혀서 러시아워에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또 레이크쇼 드라이브에 버스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크쇼 문제는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카고에게는 마치 보석과 같은 존재인 레이크 미시간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크는
시카고 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굉장한 사업이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워즈 박물관이 레이크 곁으로 오려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손을 들고 시카고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레이크쇼 개발 계획에는 옥스트리트에 지금 S형 커브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직선으로 바로잡는 일, 공원을 확장하는 것, 호변 비치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제가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피트가 넘는 고층 빌딩이 이미 한 개는 착공이 되어서 건설 중이고 나머지 3개가 곧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고층 빌딩들이 다 완공이 되면은 또 지금 링컨 야즈에 7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되고 또 레이크쇼 드라이브도 더 확장이 되고 하면은 시카고의 얼굴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시카고의 고층 빌딩 공사는 장장 50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존 행칵 빌딩이 1969년대에 완공이 됐고 윌리스 타워가 7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가 태동이 돼서 기지개를 펴면서 성장의 시동이 걸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시카고 이미지는 항상 명암이 교차합니다. 소치 올림픽이 벌어지던 해에 러시아의 한 어촌의 어부 보고 시카고를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알카폰이라고 대꾸를 했던 일화는 시카고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20세기 초니까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갱의 이름이 아직도 시카고의 이미지를 붙들고 있고 그 밖에 도시 빈곤으로 인한 폭력과 살인사건이 계속되면서 시카고의 별칭이 슈라크, 시카고와 전쟁 중이던 이라크와의 합성어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에는 레이크 미시간이 있고 밀레니엄 파크가 있고 매그니피선트 마일이 있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는 부지런하고 따뜻한 인심을 가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됐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월 19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CB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개입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의 만남에서는 미국은 대선 개입을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어제 러시아를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여전히 러시아를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은 자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러시아 관계는 여러 면에서 냉전 때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뒤 그러나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우리 양국은 긍정적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미국 안의 세력들이 시리아 전쟁이나 군축 부문의 협력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진전과 개선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게시물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주커버그는 IT 전문 매체 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원칙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고의 없이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의 최대 유대인 단체 반명의 훼손연맹은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비방하는 주장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주를 세계주로 분할할 것인지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어제 주민투표 발의안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이른바 캘3라고 불리는 주 분할안인 개정안 9을 투표 대상에서 빼도록 주 선거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선거당국은 다가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때 주민투표에 붙이는 대상에서 주 분할안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투표 대상에서 분할안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어제 이번 주에 체포한 러시아 여성 마리아 부티나가 러시아 정보 요원들과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어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부티나는 미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와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으며 특별히 흥미있는 기관에 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보라 A. 로빈슨 미 치안 판사는 어제 오후 열린 심리에서 보석을 허용해달라는 부티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티나가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약 100여 개 유닛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 애플과 플라자 드라이브,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일어나 4개 빌딩 중 3개 빌딩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약 15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8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적십자사와 시당국은 인근 교회 등의 임시 쉘터를 마련했습니다. 링컨 야즈 개발 계획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스털링베이는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이 지역 70에이커에 고층 빌딩과 호텔, 콘도, 쇼핑, 문화시설을 만듭니다. 링컨파크와 벅타운 지역인 이곳의 개발로 5천 개의 주택과 2만 3천 개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의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은 이 도로에 버스 차선을 증설하는 안을 비롯해 옥스트리트의 S형 곡선 도로를 일직선으로 바꾸는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수년에 걸친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9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7도. 토요일도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고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7도. 주일도 오전 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7도입니다.